자, 사회문화 지금 7강입니다. 우리 선거 방송 보도인데요. 자, 이것이 어떤 그 본질을 지금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후보자들이 나왔으면 그 사람들의 어떤 선거 공약이나 이걸 듣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인재를 우리가 뽑는 게 그게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이 선거 방송이 약간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왜곡시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제 부정적인 면도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글입니다. 자, 가볼까요? 자, 선거 방송 보도는 불특정한 대중에게 자, 정치적 메시지를 대량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라는 점에서 자, 선거 운동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누가 나와요? 그 TV 토론 같은 걸 하죠. 자, 밑에 선거방송 보도가 선거운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네요. 대중에게 쉽게 선거운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TV만 버튼만 누르면 거기 뭐가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말, 그 사람들이 어떤 공약이나 이런 걸 들을 수가 있으니까. 또한 대중의 정치 의식 수준이 높거나 낮은 것에 영향을 덜 받으면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중들이 자, 내가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TV에 틀면 거기에 TV 토론이 나오니까 앉아서 이렇게 보다 보면 거기다 어느 정도 자, 여기서 거기 충분히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선거 방송 보도는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자, 예시를 들었습니다. 후보자나 정당이 선거 운동의 의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논의할 문제, 자, 이런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선거 방송 보도에 따라 의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올바른 건 아니죠. 후보자가 자기가 뭔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 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자, 그럼 그런 어떤 그런 신념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끝까지 꾸준히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 방송 보도 자체에서 그것이 거꾸로 돼 버렸어요. 방송 보도에 의해서 의제 자체가 거꾸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이는 미디어에 의해 선거 운동의 의제가 통제가 되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거 운동의 의제가 선거 방송 보도에 의해 통제가 되고 그것에 의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죠. 선거 방송 보도에는 선거 운동 기간 중에 특정 정치인에 대한 보도하는 것, 이걸 우리는 아래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걸 개인화 보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 부정식 뉴스 보도의 증가. 자, 이것도 부정식 보도. 자, 세 번째, 본질적 이슈 보도 대신에 이 선거 운동에 대한 보도 증가. 이걸 우리는 경마식 보도라고 해요. 자, 이 세 가지, 이것이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과 관련한 선거 방송 보도는 개인화 보도, 두 번째, 부정식 보도, 경마식 보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개인화 보도가 뭐냐. 정치인의 어떤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자, 이것도 어느 정도 다르긴 하지만 이것보다는 어느 쪽에 사적 영역에 대해서도 보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정치 신념이나 그 사람이 어떠한 공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를 지금 많이 봐야 되는데 이런 거보다는 어떤 사적인 것에 자꾸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방송 보도를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야, 지금. 이 보도에서는 정치인 개인에 대한 것은 강조하고 반면에 정당 조직이나 제도에 대한 초점은 감소시켜 버립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정확히 그 사람을 판단하려면 뭐가 필요해? 그 사람이 정당 조직이나 여기에서 어떤 지금 이슈를 내세우고 어떠한 공약을 내세우는지 이걸 지금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되는데 왜냐 이거 정치인 개인에 대한 것만 자꾸 강조를 하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관심을 자꾸 반대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사적인 것도 잘 보긴 봐야 될 거예요, 지금. 하지만 그 사람의 정치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뒤바뀌어 있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선거방송 보도가 정치적 이슈의 내용이나 배경 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고 그 이슈를 놓고 정치 싸움을 벌이는 정치인, 개인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자, 개인화 보도에서도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나 이 정당 지도자들에 대해 초점을 두는 보도를 바로 지도자화 보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냥 어떤 특정한 사람을 약간 의도적으로 그 방송 보도를 하면서 어떤 대통령 이런 당선 어떤 후보들이 있죠. 각 정당에 보시면
여러 정당의 어떤 대표가 되는 사람들을 맞게 계속 집중적으로 보도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자, 밑에 부정식 보도는 자,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정부 등을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언론 같은 경우는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예를 뭐 MBC, KBS, 뭐 SBS가 있으면 자, 어떤 특정한 정당이나 특정한 후보 쪽을 긍정적으로 막 이렇게 보도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은근히 그걸 비하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자, 이러한 보도에서는 불법 부정선거 또는 흑색 선전, 후보자나 정당의 비리 등을 보도하거나 폭로, 비방, 또 갈등 관계와 같은 부정적 측면을 보도합니다. 자, 그래 흑색 선전이라는 거는 근거도 없는데 이 사람 뭐 했다더라, 뭐 카더라 이런 통신들. 자, 이거 우리가 근거 없는 어떤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자, 흑색 선전이라고 하고, 자, 그 사람이 어떤 부정적인 어떤 비리 같은 것들이 있겠죠. 자, 이걸 폭로하거나 비방하는 것, 남을 막 헐뜯거나 갈등 관계와 같은 부정적 측면을 보도하는 경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식 보도인데, 자, 부정식 보도는 뭐가 같이 또 이렇게 결합이 되냐면 해석적 저널리즘입니다. 여러분 가끔 TV 같은 데 보면 대통령 후보가 나왔는데 자,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누가 와가지고 여러 정당의 어떤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교수들을 초빙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 막 어떻게 같이 토의를 하거나 이런 경우 있어요,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거의 해석적 저널리즘입니다. 자, 그래서 해석적 저널리즘은 특정 사안에 대한 사실을 예시로 활용하면서 언론이 그 사안에 대해 분석을 하고 해석하는 것. 자, 예를 들어 특정 후보의 비리에 대해 경쟁 후보자 또는 상대 측 정당의 입장을 보도하면서 비리 내용을 해석 분석하는 내용이 더해지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부정식 보도와 해석적 저널리즘이 결합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보도는 유권자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이나 냉소주의, 그 다음에 혐오감을 일으키게 되죠. 이걸 조성한단 말이야. 이건 긍정적인 것보다 약간 부정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작용하겠네요. 또 자, 선거 과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부정식 보도에 이러한 부정적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정식 보도가 계속 생산되는 이유는 뭐냐 그럼 바로 이 시청률 때문에 그러죠. TV 특히 선거철이 되면 각각 어떻게 해요? 각 뉴스 매체들은 자기의 어떤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약간 자극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막 보도를 많이 한단 말이야. 채널을 자기 TV에 고정시킬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시청률과 그에 따른 이익을 중시하는 방송사 입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국 이런 부정식 보도의 이면에는 뭐가 있다? 바로 그 뉴스 보도하는 여기에 시청률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익 같은 거 이런 걸 따진다는 것. 자, 아래로 내려오시면 방송사의 이익을 위한 보도로 경마식 보도도 있습니다. 자, 여기 또 하나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경마식 보도도 또한 시청률하고 뭐가 관련이 있다고요? 그 방송 매체의 어떤 이윤 추구와 관련이 있대요. 자, 정치적 쟁점이나 후보자의 자질, 능력, 도덕성 등 선거에서 중요한 본질적 내용보다는 자, 이런 거 본질적 내용을 다뤄야 되는데 이런 거는 쏙 빠지고 득표율이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 또는 후보들의 지지율 변화 양상이나 또는 선거운동 전략이나 선거운동에서 유권자들의 반응이나 후보자 간의 연대 통합 갈등 등 자, 흥미적 요소를 집중 보도를 합니다. 이거를 안 볼 수는 없겠지만 이건 우리가 지금 유권자 입장에서 이걸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은 아니죠. 자꾸 이런 것만 보도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저 어떤 후보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인가? 자꾸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밑에 내려가시면 자, 경마식 보도는 자, 부정식 보도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네요. 해석적 저널리즘과 결합한 형태로 잘 나타나는데 자, 예를 들어서 후보자들의 지지율 변화나 후보자 간의 토론에 대한 경마식 보도 안에 자, 이걸 먼저 보여준단 말이야. 그리고 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패널들을 초빙해서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계속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석하고 분석을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보도 주제에 대한 언론인 또는 뉴스 패널들의 해석이 담기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해석적 저널리즘이 결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경마식 보도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부정식 보도와 마찬가지로 선거 운동의 기간과 방송의 이연 추구와 관련이 있다. 결국 이연 추구라는 것은 시청률 이것도 많이 지금 본다는 얘기겠죠. 자, 선거 운동 기간이 길어질수록 새롭고 신선한 선거 뉴스 기사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며
후보자 간의 정책 분석은 진부하고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경마식 보도 뉴스를 소비하는 유권자들에게 관심을 받으며 자, 방송사에서는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선거 운동 초기에는 자, 어떤 보도를 많이 한대요? 후보자에 대한 개인화 개인화 보도 또는 후보자의 정책 보도. 이 후보자 정책 보도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건데 처음에는 잘 가다가 나중에는 시청률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왜? 결국 거기도 이윤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사도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보도는 줄어들고 바로 경마식 보도의 양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방송사의 어떤 이윤 추구 쪽으로 자꾸 시청률을 올리는 쪽으로만 자꾸 흥미있는 부분만 자꾸 끄집어내는 되는 거야 지금. 자 다음 장입니다. 자, 다섯 번째 문단인데 경마식 보도에는 선거 과정에서 부정적인 기능과 자, 긍정적 기능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도 부정적 기능도 물론 있지만 긍정적 기능도 있대요. 자, 부정적 기능은 공공 정책의 중요한 쟁점에 대해 후보자가 어떠한 입장에 있는지 중요하지 않게 되면서 자, 중요하지 않은 이슈들이 오히려 유권자들이 관심을 받게 되는 것.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비리, 이런 것들만 지금 계속 보여주니까 그 사람의 어떤 중요한 쟁점, 공공 정책에 대한 입장은 들어볼 수가 없는 거죠. 자, 또 반면에 긍정적 기능이 뭐냐? 선거에 무관심한 유권자나 후보자와 접촉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대다수의 유권자가 선거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되겠네요.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 그럼 이런 사람들이 유세장을 쫓아다니면서 보진 않겠죠?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당신의 정책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리는 없단 말이야. 하지만 뉴스 보도를 통해서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현대 사회에서 정치적 무관심은 선거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자, 여기 있는 경마식 보도는 해석적 전어전인과 결합하여 유권자에게 사건을 보도하고 해석해 줌으로써 호기심을 자극하고 선거에 참여, 더 나아가서 정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으니까 이건 긍정적 기능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면 자, 마지막 경마식 보도와 이와 같은 특징들 때문에 유권자는 경마식 보도를 접할 때 두 가지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보도를 흥미있게 만들기 위해 제시한 여론조사가 대표성이 떨어진다든가 또는 여론조사나 선거와 관련된 것들의 확대 분석이나 해석 오류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 분석이 무조건 맞지는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거철이 되면 자, 어떤 기관에서 조사한 거에 따라 그 수치가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A와 B 후보자가 있는데 외려 지금 어떤 갑이라는 지금 조사기관에서 했을 때는 A 후보가 더 득표율이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다른 또 을이라는 어떤 그 조사기관에서는 그게 반대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거 주의해야 되고 하나는 보도 내용이 궁극적으로 당선인이 갖춰야 할 능력과는 무관할 수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결국 미래를 잘 이끌어 갈 건지 그 지역이나 나라를 잘 이끌어 갈지 이런 것들이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제대로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이런 한계점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경마에 돈을 거는 사람이 특정 말의 당일 경기력과는 관련이 없는 정보나 그 말의 외양, 겉모습만의 어떤 현혹이 되어서 오판할 수 있듯이 잘못 판단할 수 있듯 유권자들이 선거 운동의 사소한 것에 현혹될 수 있다. 정신을 빼앗길 수도 있다 그랬으니까 이 두 가지를 주의해서 결국 이 방송 보도 자체도 오류나 그다음 편파 보도가 있을 수 있고 부정식 보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이런 것을 우리가 잘 판단해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칠게요.